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풀을 첫 소독이 있기 전에는 깎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농촌 돌아다니게 보면은 벌써 좀 풀이 컸다고 제초제를 뿌린다던가 열심히 또 풀을 깎고 계세요. 다른 밭은 모르지만 제가 뭐 감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둥근무늬 낙엽병 예방을 위해서는 온 힘을 쏟아야 돼요. 정말 둥근무늬 낙엽병만 이겨내면은 우리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못 막아 갖고 매년 감은 이만하게 커 있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왜 풀을 깎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지금 바람 많이 불죠. 근데 이 속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럼 둥근무늬 낙엽병을 유발하는 그 원인균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밖에는 없습니다. 다 이 풀 속에 있어요. 이 속에 지난해에 떨어진 감나무 잎이나 아니면 다른 낙엽들 똑같아요. 낙엽도 그 친구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산, 바람에 의해서 날린다 소리거든요. 둥근무늬 낙엽병은 물에 의해서 빗방울에 의해서 튈 수도 있지만 튀어서 이 잎까지 올라가기에는 무리다. 아주 뭐 낮게 깔린 감나무 같은 경우는 주지가 굉장히 낮은 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받는 피해는 거의 없다 보고, 나머지는 둥근무늬 낙엽병 포자가 활성화가 돼서 바람에 의해서 날립니다. 근데 그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것이 첫 번째 소독이 그 여건에 잘 맞춰서 했다 하면은 85%를 예방한 거예요. 나머지 15%의 균들은 언제 날리냐? 잎이 새로 뒤집어지거나 어떤 우리가 그 자극에 의해서 이 잎이 움직였을 때 그거에 의해서 날리기 때문에 15%가 감잎을 떨어뜨리고 감에 해를 주기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첫 소독만 잘 방제를 하면은 85%의 감은 확보하는 거다. 그러면 85%라는 것은 거의 100% 감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심천초등학교, 제 모교예요. 심천초등학교에 감약을 딱 한 번 했어요. 왜? 매년 감이 열리는 걸 제가 구경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포자가 많이 주변에 있을 테고 해서 규정량의 2배의 농약으로 살포를 했어요. 충은 정량을 했지만 살균을 제가 2배를 넣었어요. 넣어갖고 적당한 시기에 딱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더 뿌리고 싶었지만 저도 바빠갖고 뿌리지 못했어요. 근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냐? 그동안 4, 5년 동안 제가 감을 보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감을 봤어요. 뭐 그 100% 다 수확은 못했지만 그래도 낙과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걸 왜 했냐? 어린 학생들이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매년 감 따기 익어갈 만하면 다 홍시로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른들로서는 좀 잘못하는 거다 해서 제가 모교고 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소독을 했어요. 그 결과 역시 적기에 1차 소독만 잘 해도 감은 우리가 딸 수 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풀을 깎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속에 있는 지난해의 떨어진 낙엽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바람이 불었을 때 과연 이 속에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나무 숲을 생각하면 돼요. 대나무 숲 단지에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바깥에서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속에선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작은 이 가지지만 바람을 다 막아요. 그래서 1차 소독이 끝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풀을 깎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균이 안 날리니까 소독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 보조 대책. 예. 사실 1차 소독이 이제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아마 지금부터 15일 이내에 1차 소독을 해야 할 아마 여건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음 주까지는 없어요. 일단 예보로. 그 다음 주에 아마 만들어지면은 그때까지 좀 참았다가 이거 좀 지저분하고 뭐 성질 급한 사람들은 풀 하나 없어야 농사를 잘 지르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감은 틀립니다. 풀이 이때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깎아도 되는데 1차 소독하기 전에 절대 풀 깎지 마세요. 강조드립니다. 이 안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속에 낙엽이 있나 없나. 네. 여기 보시면은 지난해 떨어졌던 감나무 낙엽들이 올해 둥근무늬 낙엽병을 뿌려서 감나무에 피해를 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들이 감나무 잎이에요. 네. 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촉촉해지고 온도가 25도 올라가고 하면은 바로 비산을 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뭔가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둥근무늬 낙엽병 하나만큼은 제가 정말 잡아주고 싶어요. 풀 깎지 마세요. 예,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1차 소독하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 풀을 깎으세요. 예. 네, 지금 5월 1일인데 여기 있는 지금 새순들을 따서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지금 어떠한 균이나 벌레가 있는지를 직접 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파리 2개를 제가 따서 저희들 사무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그 채취한 감잎의 뒷면을 100배로 확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둥근무늬 낙엽병 그 포자가 전혀 지금 없죠. 네, 이것을 이제 다음에 둥근무늬 낙엽병이 활성화돼 갖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전혀 없습니다. 여기 하얀 것은 이게 둥근무늬 낙엽병 포자가 아니고 어떤 다른 그 알 같습니다. 이게 충은 저희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충은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우리가 충은 조금만 커 보이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충을 예방하기 위해 아니면은 박멸하기 위해서 별도로 약을 치는 시기는 전 한 번뿐이 없어요. 언제냐면 둥근무늬 낙엽병 포자를 둥근무늬 낙엽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3번의 약을 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감 딸 때 9월 말 정도에 그때는 이제 전혀 그 농약 기운이 감에 없기 때문에 그때 벌레들이 많이 와요. 그때는 제가 둥근무늬 낙엽병 약을 빼고 충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들이 그 농약 살포 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가 한번 충분히 내린 적이 있었고 온도도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질문이 오는데 왜 농약 살포를 하라 소리 안 하냐고. 근데 그때는 비는 충분히 내렸죠. 그런데 온도가 25도로 올라간 날이 있었어요. 근데 뭐 잠깐 뭐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아마 25도로 3, 4시간 이렇게 지속되는 시간이 앞으로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가 올 확률이 만일 뭐 좀 3, 40mm 촉촉할 정도로 길어진다고 예보가 확실하게 뜨면은 그 전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소독을. 그리고 그것이 불확실할 때는 비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떨어진 낙엽들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가 요거를 확인한 다음에 살포를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농약을 헛되게 여러 번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꼭 필요한 시기에만 농약을 살포해야지 그 힘든 농약 살포를 자주 한다고 해서 둥근무늬 낙엽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둥근무늬 낙엽병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약재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둥근무늬 낙엽병의 대표적인 약들이 몇 가지 있죠. 프루겐, 카브리오 A, 에이플 등등 이런 살균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1차로 쓰실 것은 프루겐입니다. 프루겐. 경농에서 나왔고요. 분명히 디페나코나졸이에요. 요거 여기까지는 내릴 필요 없지만 어느 회사 어느 약인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 약을 달려고 하면은 없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프루겐 말고 푸른탄 쓰시면 안 됩니다. 왜? 농약 성분이 이거는 250g인데 1이라는 농약 성분이 들어있다면은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약들이 성분이 적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똑같은 약을 써서 규정대로 썼는데 거기에 성분 함량이 적어요. 여러분들이 농약을 구매하고 하실 때는 살포 전에 정말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디페나코나졸이라는 약 성분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는가. 그 대표적인 그 둥근무늬 약재 중에 하나인 프루겐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소독이죠. 1.5배. 500리터를 기준으로 대부분 우리가 약통들이 500리터 아니면은 1톤 이렇게 섞어서 쓰는데 500리터를 기준으로 한 봉을 넣고 반을 더 넣으세요. 반을 더 넣으실 때 대충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 저울을 이용해서 이게 250g이면은 250g의 반을 딱 잘라서 보관을 했다가 섞을 때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지금 벌레가 있죠. 근데 지금 제가 5월 초순에 중앙자문위원회 회의를 갔더니 남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벌레가 총채벌레로 지금 나와 있어요. 감을 동그랗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갉아요. 갉아갖고 거기가 줄이 생기게 만들어요. 흠집을 내요. 그게 총채벌레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총채벌레하고 깍지벌레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이런 것까지 다 방지할 수 있는 종합살충제 슈퍼펀치입니다. 이거는 농약회사가 동방아그로 요거는 1만 넣으세요. 그러니까 정량만 넣으세요. 지금은 그렇게 넣어도 애벌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방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감을 키우는 지역에서는 1.5를 넣어도 돼요. 둥실을 키우는 지역에서는 1만 넣으세요. 정량. 이건 왜 그러냐면 단감은 이렇게 깎아서 꽃감을 만드는 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흠집이 있으면은 판매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1.5배, 둥실은 정량 넣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모든 약을 살포할 때마다 쓰는 게 있어요. 자담 오일. 자담 오일은 지난해 이제 만들어 놨다가 좀 숙성시켜서 지금 쓰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지 못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서라도 쓰세요. 이게 어디서 구매할 수 있냐면은 자담 오일 치면은 이거 구매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어요. 이건
용도가 뭐냐? 우리가 지금 농약을 살포를 할 때 잘 문제되는 게 감나무는 윗면에는 칠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비 오듯이 농약을 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는 왁스층이고 밑에가 숨구멍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밑부분에 쳐야 되는데 거기 아주 작은 솜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농약이 딱 맞아도 다 안 맞는 부위들이 많이 나와요. 요거는 농약을 확 퍼뜨려지는 확산, 계면활성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충들이 먹으면은 다 죽습니다. 왜? 기름이에요, 기름. 자담 오일이 카놀라유, 유채꽃 기름? 그럴 겁니다. 요거는 용량을, 우리 조영상 박사님은 이걸 3리터를, 500에 3리터를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해에 그걸 테스트를 했어요. 3리터를 치고 나니까 감잎이 그냥 확 말려버려요. 왜냐하면 농도가 너무 짙어갖고. 그래서 저는 그 3리터는 좀 이게 우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나무가 죽진 않습니다. 너무 많이 말리기 때문에 감나무에 어쨌든 데미지가 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1.5리터, 우리가 2리터 이거 물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조를 해서 1.5리터씩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이거 한 통 넣을 때 500에 1.5리터씩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농약방이나 뭐 농자재 파시는 데 가면은 요소가 있어요. 요소. 그걸 왜 쓰냐 하면은 지금 꽃몽오리가 있잖아요. 그죠? 꽃몽오리가 지금 그 세포수가 결정이 돼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꽃몽오리를 세포수를 늘려주기 하기 위해서 지금 막 그 비대기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포수를 정해주는 시기라 영양을 충분히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돈 안 들이고 영양 공급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요소지, 그죠? 우리가 연면십이 요소를 2kg 넣으세요. 그러면 감나무 생육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지금 감꼭지 생겨진 그 감꽃 여기가 그 세포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또 해야 될 거, 이건 방제하고 관계가 없지만 꽃봉오리 속기, 접과라고 하죠. 접과. 지금 감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하나 찍어도 되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전착제를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농약 살포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탁 퍼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비가 오더라도 씻겨 내려가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라고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모든 농약 살포는 전체를 다 맞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빠진 부분이 일부분이 나오면은 100% 둥근무늬 낙엽병은 거기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농약 살포하면서 항상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저기를 조금 잘못 쳤더니 둥근무늬 낙엽이 거기만 왔더라. 맞아요. 그게 그래서 잘 퍼질 수 있도록 자담 오일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리터예요. 그리고 요소 비료. 오늘 그 1차 우리 소독하는 거, 요거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차 소독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양량을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제가 3,000평입니다. 여기가. 이 농장 3,000평에 20년생이지만 굉장히 나무가 낮아요. 저희들. 얼마를 치냐.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감나무를 물통에 담갔다가 꺼낸 것처럼 쳐라. 이게 지금 고인이 되신 감나무의 대가 이규철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빈틈없이 농약을 쳐달라. 저희 농장 11통을 칩니다. 5.5톤. 굉장히 많이 치죠. 그래서 제가 올해 아마 조금 늘어날지도 몰라요. 아무래도 나무가 매년 조금씩 크기 때문에. 그래서 5.5톤을 제가 살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게 제가 그냥 덩성덩 치면은 여기 3톤이면 충분히 뭐 친다고 해요. 다른 누구를 시켜봤어요. 제가 한번 제가 일이 있어갖고 농약 살포를 못하니 요 약으로 이렇게 쳐라 했더니 여기를 3톤으로 끝냈어요. 근데 그 해에 좀 데미지를 입었어요. 1차 소독 중요한 거 정말 조금 더 빠뜨리면 안 된다. 왜? 1차에 둥근무늬 낙엽병 포자 이 곰팡이가 가장 많이 날립니다. 몇 프로? 85% 정도가 그때 날려서 우리 감나무 뒷면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소독 때는 정말 철저하게 조금 더 빠뜨리지 말고 빈틈없이 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바로 방제를 해도 돼요. 6월 초순 되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온도가 24도까지 지금 오늘 23도에서 24도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한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습도 지금 땅에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비가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꽃 피기 전에 농약을 하실 분들은 당장 농약 살포를 해도 됩니다. 그럼 예방으로 가기 때문에 약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 예방약이 아닙니다. 치료약이에요. 침투 이행성. 뒷면에 약이 묻어서 그 균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뒷면에 묻어서 그 줄기를 타고 잎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침투 이행성이에요. 이게 슈퍼펀치도 침투 이행성, 푸르겐도 침투 이행성입니다. 저는 이 농약이 조금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방제약, 예방약보다 치료약 성분이에요. 이걸 쓰는 것은 농약 횟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참고하셔서 예방을 하실 분들은 이거를 안 쓰셔도 돼요. 조금 저렴한 약들이 있어요. 올해 하여간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풍년 농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냅니다. 저희 요즘 구독자들이 감꽃 피고 나서 방제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작년보다 기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빨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좀 벌써부터 둥근무늬 낙엽병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방제 같은 것들 지금 이제 기온이나 이런 거 변해서 어떻게 한 번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날씨는 지금 예년보다 약 10일 정도가 빠른 것 같아요. 충북 영동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속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월 말경에 1차 소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차 소독이 좀 더 빨라져야 돼요. 아직까지 기온이 24도, 25도로 지속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감꽃이 피기 전에 어쨌든 한 번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25도, 24도가 잘 안 올라가는 지역, 영동 위나 영동까지는 1차 소독을 할 때 예방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예방약은 뭐냐면 침투성이 아니고 둥근무늬 낙엽병 곰팡이균이 날렸을 때 그것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막을 쳐주는 거예요. 영농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싼 침투약보다는 지금 여기 다이세넴 45 이거를 쓰시던지 아니면은 톱시넴을 쓰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이세넴 45에는 이 황성분이 들어 있어서 아주 정말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1차 소독 온도가 아직 오르지 않았던 데는 다이세넴을 쓰시고 뭐 데시스 아주 저렴한 약이죠. 뭐
우리가 데시스 모르는 사람도 없고 다이세넨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감농사 지시는 분들은. 1차 소독 때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충을 다 잡을 수 있고, 여기는 둥근무늬 낙엽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권해요. 그런데 지금 어제 11일 전국적으로 비가 왔어요. 남부지방은 지금 온도가 벌써 25도를 넘어갔어요. 꽃이 폈다고 제가 지금 연락을 받았어요. 꽃이 폈을 때는 이미 소독하는 시기를 늦췄어요. 지금은 소독을 할 수 없습니다. 꽃이 폈을 때는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꽃이 이제 완전히 져갖고 꽃이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기다리시면 안 되고, 꽃이 피면 노랗죠. 요것이 사그라들면은 좀 더 붉은 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때는 이제 갈변이 왔을 때는 이미 수정이 끝난 거예요. 그때 전체 다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은 소독 시기가 거의 한 15일, 20일 정도 늦어질 수 있어요. 거의 50% 이상이 변했다. 그러면 소독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미 온도도 올라갔고 습도도 있다. 그럴 때는 다이세넴을 쓰시면 안 돼요. 푸르겐을 쓰세요. 이건 침투 이행성이에요. 그래서 푸르겐을 쓰셔갖고 조금 늦었던 것도 잡고, 또 이거는 예방도 하지만 둥근무늬 낙엽병에 감염이 된 것도 쫓아가서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온도가 25도로 올라가는 기간이 많지 않았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되는 북부지방, 그런 데서는 다이세넨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이 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차 방제를 빨리 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단감이나 이쪽은 1차 방제 이미 다 했고요. 떫은감 쪽이 이제 방제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감 하시는 분들은 뭐 정확하게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떫은감 하시는 분들이 좀 느긋느긋한데, 지금 아무리 잎이 푸르고 좋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둥근무늬 낙엽병은 9월 말에서 10월 초순에 오지만 감염은 언제 되냐? 첫째는 온도가 24도, 25도 올라가 있고, 비가 왔을 때 그 곰팡이 균이 지난해 그 낙엽에 있던 것 포자가 커서 날아갈 때, 이럴 때 이제 우리 그 감잎에 붙는 거예요. 그럼 붙으면은 이 친구들이 많게는 100일까지 3개월을 갖다가 잠복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는 가만히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질수록 가만히 그냥 잠복기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붙어 있어요. 안으로 숨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가 언제 온도가 24도로 떨어질 때, 가을에, 이때 발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둥근무늬 낙엽병은 고온성 그 병균이 아니에요. 저온성이에요. 30도 넘어가면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온도가 떨어지기를. 탄저병 같은 경우는 고온성 병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습할 때 많이 발병을 합니다.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둥근무늬 낙엽병하고 다르게 여름에도 해야 돼요. 소독을. 빗물이 땅에 떨어져서 탄저균이 튑니다. 올라오죠. 그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또 튀어갖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꽃이 안 핀 지역은 이제 예상 온도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저 온도 체크를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낮에 온도가 원래 26도까지 올라간다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온도가 올라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농장이 이제 3,000평 소독을 하는데, 어제까지는 이 약을 썼어요. 어제 아침까지. 온도도 그렇고 비도 안 왔어요. 예방을 했어요. 네. 근데 어제 비가 주룩주룩 많이 왔어요. 이게 이제 비 양을 50mm 왔느냐 100mm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몇 시간을 내렸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어제 정말 구질구질하게 계속 밤에까지 내렸잖아요. 그죠? 영동 같은 경우는 오후 7시부터 밤 2시 정도까지 계속 비가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낙엽에 포자가 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온도는 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낮의 온도가 지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영동은 아직 꽃이 안 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한 영동에서도 한 5일 빨라요. 여기가 좀 양지기 때문에 5일 정도 빨리 꽃이 피는데 지금 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약 1000평 정도 이걸로 할 거예요. 푸르겐으로. 왜냐하면 어제 이미 저는 포자가 날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 그리고 올해는 지금 봄이 한 달 정도 거의 한 15일, 20일 정도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방제 횟수가 6번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가을이 빨리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모든 과일이 지난해도 좀 다 어렵게 지나갔지만 이제 방제 횟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뭐 이제 계속 건조하다면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올해 비가 또 예년보다는 적지는 않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방제 횟수가 늘어날 때 바로바로 그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기간 날짜는 4, 5일 후에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팜스쿨 카페 네이버에 들어가서 팜스쿨 카페에다 직접 오늘 방제 시기입니다를 갖다가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예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카페를 참고하시면은 더 빨리 방제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1차 방제를 시작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1차 방제죠. 오늘부터 단감은 아니에요. 둥시 같은 경우에 1차 방제를 지금부터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동 위 같은 경우는 아직 꽃이 안 폈단 말이에요. 네. 다이소넴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비가 좀 많이 왔다, 온도가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걸로 푸르겐하고 똑같아요. 같이. 그러면 지금 영동 지방 같은 경우는 푸르겐을 써야지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는 비가 일주일 이상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장 가서 보면은 유독 작년보다 송충이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네, 잡벌레가 많아요. 네,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개체 수를 좀 줄여준다는 개념으로 예방 차원에서 네. 이제 리뷰를 하려고 했더니 저는 이제 그 1차 방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할 줄은 몰랐는데 1차 방제를 해야 되겠군요. 이게 그냥 뭐 서브로 하는 그냥 서비스로 하는 소독은 아니고 지금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안 하면은 꽃 피고 질 때까지는 한 15일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적당한 시기라고 봐요. 완벽한 여건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온도가 25도 올라가고 습이 그냥 막 촉촉하게 이건 아니지만 지금 과일값이 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돼요. 네이버 팜스쿨 카페 저도 오늘 처음 가입을 했어요. 해서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그때그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기술들이 있어요. 이건 나는 쉽지만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좀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와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또 못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윈윈하는 그런 제가 농업인으로 남고 싶어요. 올해 농사 잘 지시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하기 위해서 1차 소독 신경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제대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박사나 전화 받기가 힘들어서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해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린 적도 있고, 또 뭐 마음이 급해서 자꾸 농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조금 내린 지역에 1차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내린 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한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늘하고 아마 내일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소독에 들어갈 겁니다. 만일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혹시 비가 온다 하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 3일 이전에는 꼭 해야 됩니다. 3일이 넘어가면은 약효가 떨어져요. 일주일이나 10일 이전에 소독을 했던 사람들은 이번 비에는 소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15일 후에 비가 만일 내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바로 하면 되고, 15일 이후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비가 내릴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소독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둥근무늬 낙엽병을 잡으려고 15일 간격으로 무조건 하는 것은 굉장한 인력 소비고 손실이고, 또 금전적으로도 만만치 않죠. 약값이 비싼 것들이기 때문에 1차 소독을 한번 미리 하신 분들은 15일 후에 바로 하지 마시고, 15일이 지나서도 비가 안 왔을 때는 비가 내린 후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 지금 비 양은 꽤 많아요. 그러고 새벽부터 장시간 저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둥근무늬 낙엽병이 고온병이냐 저온병이냐? 저온병입니다. 25도는 여름철에 상당히 낮은 온도예요. 근데 지금 온도 오늘 보니까 지금 18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소독을 준비하라고 하냐면은 비가 그치고 나면 온도가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준비를 했다가 바로 소독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 소독이라는 게 기계도 손을 봐야 되고, 약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호수 같은 것도 미리 점검을 해둬야 돼요. 그냥 바로 뭐 난 내일 모레 소독하겠다 바로 못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는 지금 충분히 내렸어요. 비 양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시간이 밤 11시부터 지금 뭐 낮 1시 정도 되는데 벌써 12시간 이상 내렸습니다. 아마 비 양은 아마 20mm 이하일 거예요. 20mm 이하 정도 되지만, 낙엽이 지난해에 쌓였던 낙엽이 지금 풀을 깎지 않은 밭들도 충분히 이 풀을 제치고 다 촉촉하게 젖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바로 소독.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은 푸르겐을 쓰시고, 만일 두 번째 15일 전에 소독을 하셨다 그러면은 카브리오에이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희 농장 입구예요. 대부분 입구나 뭐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풀도 제초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전혀 안 했어요. 자꾸 그런 거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기 농장에 직접 들어가면은 풀이 너무 많아 갖고 좀 어려울 정도로, 만일 풀이 이만큼 와서 소독하기 어렵다 하면은 예치기를 갖고 그냥 큰 풀만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그것만 없애도 돼요. 그리고 지금 풀들이 굉장히 가물어 갖고 대부분의 풀들은 지금 자라다가 뭐 많이 지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큰 풀 뭐 억센 것들만 이렇게 없애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저는 풀 안 깎았습니다. 안 깎는 이유 알죠? 바람을 막아서 비산을 더 적게 하기 위해서 풀을 깎지 않는 겁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두 사람 다 바빠요.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오늘 영상 올려드리니까 요거 자세히 보시고 바로 소독해서 올해 풍년 농사의 기초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독을 하면은 이번이나 지난번에 소독을 하셨던 분들은 85%는 잡고 가는 거예요. 네, 올해 농사 잘 하셔갖고 가을에 수확할 때 영상값 분명히 이쪽으로 저 한 박스씩 보내세요. 그래야 저도 먹고 살아요. 알겠죠? 네, 농담이고요. 올해 농사 잘 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2차 방제 시기가 도래해서 준비하시라고 미리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쓰신 약은 보호제죠. 보호제. 이번에는 보호제가 아니고 침투성 치료제, 치료약은 아니고 침투성입니다. 푸르겐. 그리고 요거 충제로는 작년에도 한번 썼죠. 슈퍼펀치. 이거를 요번에 왜 쓰냐면은 날씨가 좋다 보니까 지금 비도 많이 안 오고 해갖고 깍지벌레가 올해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깍지벌레를 잡는데 특히 이게 효과가 있어요. 깍지벌레가 잘 안 죽잖아요. 약이 독하지 않으면은. 요거는 그 침투 이행성 약이에요. 일부 먹거나 꼭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이 피부에 닿기만 해도 깍지벌레가 죽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권해드리니까 이제 그 꽃이 다 지었기 때문에 충분히 약을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번에 1.5로 하세요. 왜냐하면 봄이 한 10일 정도 빨랐기 때문에 지금 1차 소독한 지가 15일, 20일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은 벌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 벌레가 없던 밭도 1.5배로 희석을 해서 뿌려주시고 푸르겐도 1.5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영양제로 쓰시는 질산칼슘이나 아니면 요소 이거를 500리터에 2kg를 넣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전착제 특별히 안 쓰고 자담에서 만든 그 오일 그걸 쓰시면 돼요. 오일을 쓰면 좋은 게 오일이 그 전착제 역할도 하지만 곤충들 이 벌레들이 이걸 흡입을 먹게 되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착제를 특별히 뭐 매년 이렇게 농장이 크신 분들은 사서 쓰는 것보다는 자담 오일 그 프로그램을 보시고 만들어 쓰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가격도 아주 낮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2차 방제는 지금 완벽한 시기가 도래되었으니까 준비하셨다가 뭐 비가 한번 오기 전에 원래 약의 그 효과는 비가 내리기 직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내일 날씨가 비가 온다는 게 거의 뭐 90%라고 이렇게 예보가 되면은 그 전날 농장이 넓으신 분들은 못 하시겠지만 농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날 살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다음이 비가 온 후에요. 왜냐 비가 오기 전에 하면은 약이 뿌려진 상태에서는 균들이 아예 접촉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침투성이든 보호제든 다 그 보호 효과를 하기 때문에 접촉을 못하게 그 곰팡이 균이 잎 뒷면에 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게 좋고 하루 늦게 하게 비가 올 때는 못 하잖아요, 그죠? 하루 늦게 하게 되면은 붙었던 놈을 잡으러 가는 경우가
그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미리 해주는 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뭐 특별히 큰 비가 예상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미리 하시면은 최소 15일 동안은 효과를 봅니다. 효과가 뭐 1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15일 정도는 충분히 본다고 보고 그동안 또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15일이 지났을 때 비가 계속 안 온다. 그럼 약 시기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늦춰. 15일 지났다고 바로 또 소독할 필요가 없어요. 비가 온다고 하기 전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비가 안 오면은 그 둥근무늬 낙엽병, 곰팡이균은 포자가 크지도 못하고 날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3차 시기는 늦춰준다. 3차 시기는 15일 이내에 뭐 한 약을 치고 나서 한 16일 날 비가 왔다. 이러면은 바로 소독을 해야 돼요. 그런데 16일 지나고 나서 계속 한 20일까지 뭐 25일까지 비가 안 왔다. 그때는 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약을 가장 적게 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비가 안 오고 늘어질 때는 여러분들도 좀 쉬셔요. 안 쳐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차 방제 약으로는 슈퍼펀치하고 푸르겐을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팜스쿨 양재갑입니다. 이제 봄이 무르익고 방제를 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방제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는 농약을 살포하는 모든 도구들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타놓고 그냥 바로 시작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그 농약을 24시간이 넘어가면은 버려야 하는 일도 생기고 또 바로 대처를 못해서 인력 손실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그 산지다 보니까 SS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줄로 잡아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압을 조절하고 물이 여기 뭐 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걸로 이거는 항상 여기다 달아 놓는 게 좋아요. 여기에 고무 바킹이 있습니다. 요거를 항상 꽉 조여줘야 돼요. 조여주지 않으면은 농약이 밑으로 새고 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점검하는 거 꼭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아니, 드라이버가 아니고 요 치그가 이렇게 생긴 게 항상 이 농약 기계를 사면은 딸려 나와요. 그럼 여기에 대고서 요 구멍이 있습니다. 요 구멍이 있는데 요걸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조금씩. 너무 막 무리하게 돌릴 필요는 없고 잠깐. 그리고 또 여기에 그리스가 항상 꽉 차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 꽉 차서 이렇게 완충이 되도록. 이것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스톤에 조금씩 녹아 들어가요. 그래서 피스톤의 그 온도 같은 거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계는 여기에 지금 자동 장치를 달아놨어요. 압이 쓸 때는 올라가고 쓰지 않을 때는 내려가는 작용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서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냥 스위치를 넣고 농약을 분사하겠다고 줄을 쭉 깔아 놓은 대로 막 달려가서 농약 살포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압이 얼마로 지금 뿌려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압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이걸 테스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줄 멀리 뭐 100m 정도씩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 미리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는 그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스위치 놓고 쫓아가서 하다 보면은 이 포스가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뭐 좋은 것들은 50km, 100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햇빛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은 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동 레바를 이렇게 하면은 압이 약하고, 이렇게 누워 놓으면은 압이 세게 나가는 겁니다. 소독을 할 거니까 압을 밑으로 내려놓고 이렇게 따라오면은, 지금 잘 보세요. 여기 T자가 있어요. 여기 T자. 이 T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이걸 하지 않아요. 여기를 해서 여기다가 하나의 소독 장치, 아니면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압을 테스트해요. 올렸을 때 요것이 그냥 이것이 없이 전리 쭉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쭉 깔아놓은 데까지 저기까지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5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압은 계속 올라가요. 그럼 터질 수 있어요, 이 호수가. 그래서 중간에 이걸 달아나갖고 스위치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압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가야 합니다. 갈 때는 압이 떨어졌을 때 잠가 놓으면 돼요. 이제 스위치를 넣을게요. 여기 잘 보시면은 압이 지금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요거를 두세 번 해보면 돼요. 됐죠? 정확하게 지금 이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농약을 살포하러 갈 때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때는 공회전을 하고 있어요. 압이 세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 가서 약을 살포해 볼게요. 지금은 약하게 나오죠? 이제 이 압이 일정하게 이 정도 이상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 데나 좀 멀어도 소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약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는 것은 요거를 우측 방향으로 조여주면은 압이 올라갑니다. 가서 뿌려볼게요. 분명히 압이 올라갔을 거예요. 아까보다 지금 훨씬 세졌죠? 느껴지죠? 네. 우리가 소독할 때 압을 되게 약하게 놓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아까보다 압을 좀 높였어요. 네. 이 정도 돼야지 골고루 다 갈 수 있어요. 감나무의 특성상 위에다 약을 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밑에서 쳐야 돼요.
잘 보셨나요? 네. 압이 이 정도, 최소한 3m, 4m는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네. 더 멀리 가죠. 네. 이 약대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권총 약대를 쓰지 않고 저는 이걸 쓴 지가 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둥근무늬 낙엽병을 예방해야 할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 농사에서 둥근무늬 낙엽병만 잡으면은 뭐 100%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둥근무늬 낙엽병 잡기가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제가 쓰고 있는 약을 어느 시기별 이런 걸로 공개하고 다시는 이것은 찍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맨날 이거 언제 약쳐야 되냐, 아니면은 그때 전화 좀 해달라 하는데 제가 2만 명한테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아주 저도 맘먹고 준비를 했어요. 이거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게 쏙 박혀 있어야 돼요. 둥근무늬 낙엽병은 이렇게 해야지 잡을 수 있다. 이거 달달 애워야 돼요. 저도 20년 동안 이거 관찰해서 찾아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오늘이 5월 8일이네요. 5월 8일인데 1차 소독 시기가 지금쯤 도래해요. 약명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 때 저는 푸르겐을 씁니다. 푸르겐. 2차 때 카브리오에이,
3차 때 에이풀. 이 성분은 비슷한 거지만 다 틀린, 약간씩 틀린 약재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다 둥근무늬 낙엽병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비싼 약들이에요. 예. 싼 약을 여러 번 치면은 이미 인건비에서 손해가 나가기 때문에 가격이 싼 약은 절대 둥근무늬 낙엽병 칠 때 쓰지 마세요. 왜냐면 7번, 8번 쳤다고 하는데 그래도 3번 친 사람 못 따라오면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벌써 뭐 5, 6년 동안 가마는 안 떨어뜨리고 해온 것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제는 요거 3가지는 애와두세요. 일 차 소독은 언제 하느냐? 지금 온도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0도, 22, 3도 올라갈 것 같아요. 25도가 오르는 날, 그리고 밤에, 야간에도 저녁 때 뭐 7시, 8시까지 25도가 돼야 돼요. 1시, 2시에 25도가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25도는 아닙니다. 25도로 3, 4시간 쭉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날 비가 왔어야 돼요. 25도 되는 날. 지금 25도가 넘어서 26도, 27도 간다 해도 비가 안 왔으면은 소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둥근무늬 낙엽병 포자가 지금 균들이 풀 속에 있잖아요. 그죠? 지난해 낙엽에 의해서 그 친구들한테 먹을 거를 주지 않았어요. 먹을 거는 뭐예요? 비예요.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젖었을 때 얘들이 비산을 할 준비를 하고 그 시간이 온도가 맞고 했을 때 비산을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지금 피어 있는 감잎의 뒷면에 와서 붙어요. 그러면 얘들이 적게는 60일, 많게는 110일 동안 붙어서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여요. 예. 그러다가 언제 움직이냐? 온도가 가을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서서히 떨어지면은 뭐 하루에 뭐 2도, 3도씩 떨어지면은 둥근무늬 낙엽병은 안 옵니다. 그런데 밤낮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이 될 때가 있어요. 급격히 둥근무늬 낙엽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둥근무늬 낙엽병이 없습니다. 왜? 일교차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가을에. 근데 한국은 굉장히 쉽게 떨어져요. 특히 영동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상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둥근무늬 낙엽병이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올 수뿐이 없는 것은 일교차가 일단 10도 이상이 된다, 가을에. 그러면은 10도 이상 뭐 12, 3도까지 떨어지면은 아주 급성으로 와요. 낙엽이 바로 병이 들고 감이 그냥 폭삭 다 떨어져요. 예. 거기에 첫 번째는 푸르겐을 써요. 왜냐하면 푸르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잎이 아직은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강한 거를 쓰는 것보다는 연한 잎이기 때문에 효과도 좋아요. 푸르겐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소독은 언제 하느냐? 1차 소독을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으면은 2차 소독은 15일 후에 하면 돼요. 약효의 성분은 15일 동안 갑니다. 그런데 15일이 지나서 20일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서 비가 안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정말 해서는 안 돼요. 왜? 1차 비산을 하고 나서 2차로 비산을 하려면은 또 그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비가 와야 되네요. 그때는 2차 소독할 때는 온도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여름에 접어들기 때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2차 소독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고 15일 후에 해요? 이것은 말하기 쉬운 우리 그 공무원들 아니면은 이거와 연관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15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합니다. 왜?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왜? 제 영상을 보시고 만일 농사 실패했다 그러면 양재갑이라는 이름 습자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굉장한 책임을 갖고 하니까 믿어도 됩니다. 비가 안 오면 2차 소독하지 않는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3차 소독도 마찬가지예요. 2차 소독처럼 비가 올 시기를 기다렸다 하세요. 그러면 3차 하다 보면은 시간이 쭉 가요. 근데 대부분 1차 소독을 하고 나면은 15일 이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그래서 15일 동안은 하지 마시고 15일 지나서 2차 소독 또 3차 소독 하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온도가 거의 30도로 올라가요. 30도로 올라서면은 그때부터는 둥근무늬 낙엽병을 소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30도 넘어가면 활동을 못 합니다. 그때는 충제만 하고 살균제는 써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첨가할 거, 푸르겐을 1차 쓸 때 살충제를 쓰시죠. 같이 섞어서 합니다. 그런데 살충제를 쓰지 말아야 할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냐? 꽃이 다 폈어. 근데 비가 왔어. 온도가 25도 올라갔어. 이때 살충제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꽃에 살충제를 뿌리면은 감의 속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살충제를 쓰지 마시고 살균제만 쓰셔요. 여기 지금 제가 자담 오일 조영상 박사 25마리면 우리가 보통 하는 25말 500리터 통을 25마리라고 해요. 거기에 우리가 쓰시고 남은 농약병에다가 살충제 통에다가 미리 담아두면 돼요. 500리터씩 500ml씩 요 3개를 요 한 봉에 쓰는 거예요. 요렇게 한 봉에 쓰고 여기다 오신을 곁들일 수 있어요. 오신은 뭐예요? 살충제죠. 근데 꽃이 피면 오신을 써요, 말아요? 안 씁니다. 요 2가지만 쓰면 돼요. 지금 자담 오일을 왜 쓰냐? 이게 전착제 역할도 하고 아주 어린 충이나 알 같은 경우는 이 원료가 해바라기 씨예요. 해바라기 씨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도포를 하게 되면은 죽습니다. 살충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전착제 역할도, 전착제가 뭐냐면 이게 나무 잎에 딱 붙어서 탁 퍼지게 하는 거예요. 한 방울 여기 소독이 닿았는데 여기만 묻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딱 닿아서 퍼지게, 이것이 전착제예요. 이것은 농사를 많이 지시는 분들은 자기가 절대 만들어서 써야 돼요. 예. 이게 자담 오일 만드는 방법은 조영상 박사 자담 오일 요거를 치면 인터넷에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담 오일을 만들어서 요 3병, 요거 1병, 요거 한 봉, 요거 한 봉, 요것이 500리터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500리터에 요렇게 넣어서 쓸 수도 있지만 아주 정상적이고 지난해에 병이 하나도 없던 집은 요렇게 써도 됩니다. 많이 지난해에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 그러면 이걸 2봉을 넣으세요. 그러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 1봉 반. 이거 반은 무게를 정확하게
해소하는 게 좋아요. 무턱대고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는 저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정상적이고 지난해 피해가 전혀 없었다 하면은 그냥 한 봉만 드시고, 피해가 조금 있었다 1.5배, 그러고 피해가 굉장히 심했다 2배를 넣으세요. 대신에 살충제는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살충제는 하나만 넣으세요. 정량을 지키는 게 좋아요. 왜? 거의 감에는 살충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간 갉아 먹어도 괜찮아요.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심했던 데는 2개를 같이 넣으세요. 원래는 500리터에 한 통이에요. 정상적인 거. 근데 조금 피해를 봤다 하면 1.5병. 피해가 심했다 2병. 3차도 마찬가지예요. 에이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1차, 2차, 3차 됐죠. 하지 않아야 할 농약이 올해 발표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인데 청실홍실이에요. 여기에 어떤 성분인가가, 우리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청실홍실을 써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까다롭게 구는 농약 그 제재로 지금 등록이 돼 갖고 청실홍실을 쓰면 안 돼요. 예.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저도 올해 지금 이걸 모르고 구매를 이미 했어요. 이거 지금 교환을 해야 돼요. 다른 약으로. 제가 여기서 충제를 뭐 여기에 다 이렇게 어떤 것 써라 어떤 것 써라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 밭의 그 시기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벌레들이 달라요. 그래서 충제는 사실 때 농약방에 가셔서 지금은 어떤 충제를 써야 됩니까? 영양제는 아닙니다. 영양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비료, MK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500리터에 2kg 정도 녹여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요소도 마찬가지고, 뭐 특별히 감들이 뭐 엄청난 영양제, 뭐 이거를 좋은 고급 영양제 비싼 거를 원하지 않아요. 질소분만 약간 보충해 주면은 잎이 두툼해져요. 잎이 두툼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충도 균도 얘들 방어하고 있는 힘이 세기 때문에 붙었다 하더라도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저는 뭐 농민이기 때문에 비싼 그 영양제를 쓰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MK 같은 비료 녹여서 따뜻한 물에 녹여서 쓰면 돼요. 2kg 500리터에 2kg 넣으면 돼요. 오늘 한 거 좀 외우세요. 이거 뭐 지금 한 거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외우셔 갖고 어느 때 1차를 소독하느냐. 1차 소독이 몇 프로요? 85%. 1차만 맞추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저한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공부는 하지 않고 문자를 넣어달라, 카톡을 넣어달라 하는데, 제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고, 공부하셔서 습득해 갖고 우리 머릿속에 요거만큼은 꽉 넣어놓고 계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둥근무늬 낙엽병 피해 없이 대박 낼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